오늘은 새마을 운동은 좌파 운동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뿌리는 둘의 대동계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우선 둘에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조직했습니다. 마을이나 부락 단위의 공동 생산 조직이었지요. 마을의 모든 농민이 그 마을의 농토에 대해 좌타 구별 없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경작한 후에 각 가정의 경지 면적과 노동인구에 따라서 생산물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함께 즐기거나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 대동계는 1586년에 정여립이 조직했습니다. 계원들은 신분과 지위에 차별이 없었고 매달 동시에 모여서 글공부와 무술 훈련을 했던 자주, 자립, 평등의 조직이었습니다. 1587년에는 왜구들의 침입에 조선의 군대가 밀리자 대동계원들이 달려가 격퇴했습니다. 정여립은 주장했지요.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 동학 농민운동은 신앙의 자유와 반봉건, 반외세 및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안이 거부되자 1894년에 분노한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둘의 대동계의 동학 농민운동, 이러한 것들이 새마을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좌파와 우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주인과 하인.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좀 더 많이 나눠주기를, 다 함께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그래서 모두 친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하면서 계급을 나누어 차별했고 평등을 싫어했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인 좌파와 부자들인 우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는 쪽은 항상 부자 또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또는 힘없는 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어찌 주인과 하인이 동격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마땅하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좌파의 가치는 평등, 자유, 상부상조, 협동, 그리고 인간성입니다. 누군가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를 신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도 좌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파의 자유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유,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유, 밤낮으로 하인들을 호령해도 불평이나 말대답 없이 순종받을 자유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좌파의 자유란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우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자유를 말합니다. 니코스 카진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란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가 구토에서 말했습니다. 좌익이라는 휴머니스트는 주로 인간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머리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좌파의 가치는 평등, 자유, 인간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대체로 착하고 온순하며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이지요. 좌파와 우파의 신뢰를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가부장제 가정에서 힘을 가진 아버지는 우파, 힘없는 어머니와 자식들은 좌파가 됩니다. 갑은 우파, 을은 좌파입니다.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장과 이사진은 우파, 평직원들은 좌파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김일성과 박정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외교관계에서는 약소국인데다가 경제정책을 정부, 즉 공산당 주도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좌파가 맞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북한 최고의 부자이지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는 우파입니다. 남한도 자본가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했으니 좌파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엄청난 부자였고 독재 권력자였으니 우파였습니다. 빈부격차, 즉 좌파와 우파의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좌파가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길들여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소설가 살만 루슈디는 한밤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에서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깨닫지 못하는 세력이랄까, 비록 그 힘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까닭에 타락하여 무기력해지고 말았지만 한국의 좌파가 인도의 천민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좌파, 즉 가난한 민중은 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밀란과 혁명을 주도했습니까? 한국의 좌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무척이나 까칠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밀란, 폭동,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혼란은 우파에게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우파는 좌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불만을 누그러뜨려 궁극적으로는 우파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 운동과 같은 좌파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물론 좌파 정책에 지원되는 금액은 우파들이 정경유착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할 바가 못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하여 좌파를 위해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거짓 선전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두레, 대동계, 동학 농민운동과 뿌리를 같이 하는 좌파 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은 좌파, 즉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 지표들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상부상조를 강조했던 까닭은 가난한 이웃과 서로 도와야 함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새마을 운동 그 노래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부자 마을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는 새마을 운동. 여기에서 우리 힘이란 자본가, 즉 부자 우파의 힘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즉 좌파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힘으로 부자만들을 만들어냈지요. 현대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좌파일까요? 만약 경제를 자본가 또는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좌파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공을 정부에 돌리거나 경제 침체의 책임을 정부에 묻는다면 당신은 좌파입니다. 일자리와 고용 문제를 자본가들 또는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에 요구한다면 당신은 좌파입니다. 필수 산업, 수도, 전기, 철도 사업이 민영화되어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좌파입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자본가 시장에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좌파입니다. 자본가가 아닌 정부 주도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노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에 찬성한다면 좌파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좌파입니다. 당신이 좌파라면 좌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